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백홍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그 살아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분? 아니라 사람을 그 영상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거 참 오래간만인데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도 헛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강의가 조금 미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ISO IEC 디렉티브 파트 1 관련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SO IEC 디렉티브 파트 1은 국제 표준 개발 해설의 부분, 클라우스 2번에 대한 부분을 강의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폼4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폼4에 대한 내용은 뭐 2번으로 뒀는데 이게 굉장히 강의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폼4에 대한 내용 같이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핸드아웃 된 거 보시면 이거 언제 다 듣고 언제 다 강의하지? 그런 생각 하실 건데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졸리실까 봐 그림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은 그냥 텍스트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지금 그림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 디렉티브라고 하면 ISO IC 기술 자격 지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로 따지면 가이드라인 뭐 비슷한 형식인데 대부분 이걸 따르고 있고요. 이런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 1은 기술 작업을 어떻게 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파트 2는 국제 표준 작성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해년마다 이게 개정이 되긴 하는데 개정이 안 된 해도 있고 개정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개정이 되게 되면은 뭐 2022년, 2021년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최근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긴 하지만은 저희가 그 어떤 표준협회 그런 곳에서 이 디렉티브에 대해서 번역해 놓은 것들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번역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검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게 이제 게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긴 하지만은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디렉티브 파트 1에 대해서 파트 1 중 클라우스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 IC 디렉티브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조직 및 구조, 국제 표준의 개발, 그다음에 발간물의 개발, 회의 이의제기. 아마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에 강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강의할 내용은 2번, 즉 국제 표준의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표준의 개발과 관련해서 ISO IC 부속서는 A부터 L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B, C, E, F 지금 별표해 놓은 이런 부분이 다 여기 그 클라우스 2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부분을 모두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SO하고 IEC 디렉티브 부속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ISO이기 때문에 ISO에 대한 부속서는 SA로 표현되고 ST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공란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개발되면 신규로 채워지기 위해서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C하고 SD, 그다음에 SH, 그다음에 SL, SS 이렇게 5개의 부속서가 우리가 국제표준문서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제표준 개발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표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별, 그러니까 예비 제안 준비 위원회 질의 승인 발간 단계, 이런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간물이 만약 우리가 출판을 했으면 그걸 관리하겠죠.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술 종합표라든가 관리기관 등록기관, 그다음에 카피라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접근 방법은 총 이렇게 뭐 기술위원회부터 임무부터 시작해서 기록문서의 보관 책임까지 쭉 기재가 되어 있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제 표준 개발 및 관리하는 게 이러한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 외에 이제 자질구레한 뭐 어떤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 개최하는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개발 및 관리가 그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문서들이 저희가 표준이 어떻게 개발되고 그럼 표준이 어떻게 변경되고 이걸 개정할 건지 폐지할 건지 국제 표준 담당하시는 분들은 메일 받으실 때 항상 그런 메일만 받으실 거예요. 예, 그 주 업무가 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략사업 계획에는 양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TC나 SC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TC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 플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즈니스 플랜을 벗어나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 TC 해당 TC에. 이제 그런 작업들이 뭐 어떤 새로운 뭐 카테고리를 넣는다. 그러면 비즈니스 플랜 개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ISO 홈페이지에 형태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은 뭐 다 게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략 사업 계획이라고 있고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BP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각 TC별로 모두 다 비즈니스 플랜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은 3년마다 한 번씩 확인 및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플랜이 뭐 옛날 거 있더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 거만 있으면 최근에 지금은 내부적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한 스코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총회 그런 데 가보시면 비즈니스 플랜의 파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각 TC나 SC 특히 SC들이 어떠한 스코프를 가지고 갈 건지를 모두 정해서 뭐 회의를 하고 그거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 뭐 저희 표준에서 제일 많이 말하죠. 합의라고 많이 하시죠. 컨센서스를 이뤄내는데 시간이 거의 한 2, 3년 걸립니다. 저희 150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그 비즈니스 플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왜?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TC별로 TC에서 그냥 SC, SC에서 워킹그룹 이런 각각의 워킹그룹별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비즈니스 플랜이 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이제 합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단계는 저희가 예비 단계, 제안, 준비, 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서는 많이 보시는 문서들입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PWI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안 단계에는 MP라고 하죠. 그리고 MP라고도 하기도 하고 NWIP라고도 합니다. 두 개 혼재해서 쓰고 있긴 한데 공식적인 용어는 MP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 단계는 워킹 드래프트,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뭐 커미트 드래프트 CD 있고요. 그 다음에 지뢰 단계에서는 ISO에서는 DIS, 그 다음에 IEC는 CDV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ISO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DIS 문서를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DIS 문서가 최종 이제 컨펌이 나게 되면 FDIS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FDIS로 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수정되는 것들 뭐 오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정이 되면은 뭐 4주 이내 뭐 최대한 뭐 8주 이내 뭐 ISO로 이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승인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대부분 다 강의가 진행됩니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안 준비 이런 것들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안의 채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안 작성 그 다음에 위원회의 개발 채택 이런 스트래티지가 제일 첫 번째 통상적인 절차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된 초안 우리가 소위 말하는 CD 단계까지 모두 다 완전 마련해가지고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출된 초안 단계 위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속성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함이 발생한 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한 단계에서 어떤 아시아권이라든가 이런 그 나라들에서 NWIP를 굉장히 남발했었어요 예전에.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우선 과제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펀드 받는 것들은 NWIP만 제출을 해도 다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NWIP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이제 너무 많아져서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이 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 개발 단계하고 그 개발 기간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설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팍팍해졌지? 그거는 다 저희들이 예전에 우리 했었던 분들이 뭐 남발했던 경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계속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기존에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네, 기존에는 기술 시방서 TS하고 TR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서라고 하고 TS, 그 다음에 보고서하고 TR, 리포트가 있는데 이러한 리포트들은 어떤 단계가 건너뛰어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체크되지 않은 경우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2022년에 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할 때 보니까 이런 게 생겼어. 그거는 디렉티브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래티지가 다 들어간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표에 대한 내용은 넣을까 말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도표를 보실 줄 알아야지 저희가 투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투표의 단계를 보면 20.00, 뭐 10.00 이렇게 다 코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코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코드를 보려면 제일 앞에 두 자리는 이런 단계에 대해서 뭐 얘가 예비 단계 PWI에 있는지 아니면은 MP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CD 단계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코드 두 자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두 자리는 이 등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 다음에 뭐 제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뒤에 코드 두 자리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40.92 그렇게 되면은 보고서 전문 회람하고 그 다음에 DIS로 다시 반송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거나 이럴 때 뭐 20.00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준비 단계에 있는 뭐 NWIP에 있는 거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시를 안 들어드리면 좀 어색하시겠죠. 예시를 보시면 이게 NWIP 그 투표 문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NWIP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승인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어떤 기권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표준을 어느 단계로 가게 할 건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워킹 드래프트 건너뛰고 그냥 위원회 단계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면 3번을 스테이지 3.00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얘는 아직 컨센서스가 많이 필요한 표준이야. 그러면 워킹 드래프트 WD 단계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뭐 투표하면서 20.0에서 시작해야 돼. 이거는 꼭 그러면 20.0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는 이거 보니까 되게 잘 만들어졌어. 얘는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CD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투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스테이지에 대한 내용을 꼭 아셔야지 이 표준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계속 설명할 거니까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설명 및 채택이 있는데 이런 설명 채택은 신규 개정 또는 수정된 국제표준 발간을 위한 모든 활동 뭐 투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문서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제안의 채택이라든가 이런 행동을 다 이 섹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작업 프로그램은
기술위원회 범위 내에서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프로그램의 각 프로젝트는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CS 넘버 해가지고 8511 딱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프로젝트 번호입니다. 이 프로젝트 번호 좀 더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하이퍼링크 있죠. ISO MP 18967-1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그 프로젝트가 있는 링크로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 링크를 볼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련된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만 보실 수가 보실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글로벌 디렉터리나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이제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은 옛날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디테일한 내용은 더 그 어디셔널한 문서들은 빠져 있겠지만은 그 외의 내용들은 다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됐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 때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 이거는 작업 프로그램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것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 배정된 각각의 프로젝트를 표시한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 ISO TC 150, SC5 여기에서 관리하는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커미트 넘버까지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어떤 이러한 문서를 볼 때 자기가 해당 분과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글로벌 디렉터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뭐 관심 있다고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그 권한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TC150 전체를 다 등록을 해놨는데 문서를 열어도 안 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각각의 저희가 작업방별로 SC면 SC 그 다음에 워킹그룹 워킹그룹별로 다 각각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문서가 안 보인다 그러시면은 해당 관련 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목표 기한이 있습니다. 예, 이 목표 기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서가 남발되다 보니까 그 문서를 어떻게 제한을 하고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멈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목표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목표 기한은 18개월, 그 다음 24개월, 36개월 트랙이 있고요. 저희가 보통 예전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 한번 만들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한 5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2년 동안은 서로 컨센서스를 맞추는데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6개월 동안, 3년이죠. 3년 동안 표준을 만드는데 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개월까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준비가 잘 된 표준 같은 경우에 18개월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24개월, 36개월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인터넷으로 좀 어색한 인터넷이라고 할까요? 예,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텍스트로 몇 월 며칠, 며칠 그냥 우리가 핸드아웃 보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 ISO 개발 관련된 어떤 플로우 차트는 한꺼번에 아까처럼 하이퍼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뭐가 있냐? 먼저 타이틀이 있겠죠. 여기 타이틀을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는 제가 일부러 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칸이 커져가지고 안 넣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이 표준은 여기 보시면 타임라인 있죠. 36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스테이지 1.20까지 가고 스테이지 언제 MP 투표 중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 사이트를 열게 되면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며칠까지 이걸 완료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각 스테이지별로 날짜가 다 기재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지금 제가 이걸 두 개로 나눠놨지만은 지금 이거 한 장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MP를 제안했는데 1번 우리가 뭐 에디트 버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버전이 몇 번 수정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마무리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스폰서빌리티에 프로젝트 리더가 빠져 있어. 예, 왜냐면 NWIP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NWIP가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가 선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리더의 이름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름도 영문만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좀 빠져 있죠. 이게 다 NWIP 다 진행되고 나면은,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런 문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개발하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요즘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시고 관리도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저희 150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DIS까지 다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가 투표를 안 해가지고 FDIS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MP부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딱 보고 우리 거 투표해야지 그런 하긴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누군가의 실수도 아닌데 갑자기 뭐 일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저희 관리 차원에서 빠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리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을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전문가로서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프로젝트 리더의 변경 중간에 이제 은퇴하시거나 그래서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젝트 리더는 이 제안부터 퍼블리피케이션까지 IS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기술적인 컨설턴트를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관리 및 기록 보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진행 상황 관리는 아까 제가 보셨던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진행 상황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록 보관의 책임, 발간 후 5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네, 5년 동안은 무조건 다 있으니까 너무 이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모든 문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개발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단계부터 시작하면 총 한 7단계 정도 될 거예요. 예비 단계에서는 작업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 3년 내에 제한 단계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취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WI 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3년 뒤에 가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 제한 단계. 제한 단계에서는 부속서 SL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어떤 새로운 표준, 그 다음에 기존 표준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TS나 TR 그런 것들을 넣는 겁니다. 그다음 예외 사항이 있는데 프로포절에서 기존 국제 표준을 개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다 NWIP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CD라든가 뭐 DIS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투표 기한은 다 중요하죠. 투표 기한이 제일 중요하면 12주로 관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자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회원기관이라든가 TC, SC, 그 다음에 뭐 타분과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범주에 속하는 리에종, 그 다음에 TMB, 뭐 이런 사무총장 등이 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 조건은 대부분 비슷한데 NWIP는 좀 관대한 편입니다. P 회원국, 보통 P 멤버라고 합니다. P 멤버의 과반수 찬성하고 5개국에 이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자기 아군이 5개국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 수도 적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16개국 이하는 4개국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어도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 단계입니다. 예, 워킹 드래프트를 만드는데 회원국의 의견, 다 회람을 돌리면서 회원국의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기술적인 변경에 대한 합의 시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결정,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CD, 워킹 드래프트 CD, 뭐 FDIS 이런 것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뭐 항상 말하는 투표로, 예, 다수결이 아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단계와 질의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이 짧아서 같이 엮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단계에서는 8주, 12주, 16주 의견 제안 제출 기한이 있고 4주 안에 이제 간사가 모두 다 정리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일 보면 우리 메일 보내고 억셉트 승인 메일 보내고 나서 한 4주나 뒤에 한 8주 뒤에 이런 문서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다시 리스판스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또 승인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의 단계에서는 등록 후 4주 이내에 회원국에 투표 문서로 배포를 합니다. 대부분 4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 건 8주인데 거의 4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표 종료 4주 이내에 간사에게 회신을 주고 찬성 반대 기권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투표 결과 투표한 피멤버의 3분의 2 이상 찬성, 그다음에 전체 투표의 4분의 1 반대가 있었을 경우에만 승인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단계입니다. FDIS, 이거는 FDIS 단계까지 오시면 거의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ISO라고 보셔도 무관을 하고요. 승인 단계 이후에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최종 국제 표준을 2개월 기한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투표를 합니다. 투표했을 때 피멤버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고 4분의 1 이하 반대일 경우에는 발간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2개월 이내에 중앙사무국에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발간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간물의 관리는 검토 기간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SR 문서라고 해요. 시스템 리뷰 문서이긴 한데 검토 기간은 20주. 되게 길죠. 우리가 받은 문서 중에 시스템 리뷰 문서는 대부분 굉장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제 표준 같은 경우에는 정기 검토, 그 다음에 발간물의 최대 연장 개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표준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리뷰는 다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TS, TR, 뭐 파스 같은 경우에는 3년. 우리가 TS 문서는 3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3년이 끝인데 한 번에 1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장 6년까지는 그 생존이 보장이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 TS 문서가 ISO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폐기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TS 문서는 항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빨리 ISO로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6년 안에 뭐 ISO로 전환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이거를 폐기가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국제 표준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제정 말고 확인. 이거는 5년마다 확인을 합니다. 기수문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 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확인, 얘는 계속 유지해도 괜찮아. 확인해. 확인됐어. 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 계속 확인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확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록이라든가 개정, 어멘드먼트라고 하죠. 어멘드먼트라고 있는데 어멘드먼트나 개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변경이 됐거나 이제 어멘드먼트 같은 경우는 부분 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개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마이너하고 그거는 마이너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정이 있을 때 그 어멘드먼트를 모두 반영해서 저희가 개정 작업을 합니다. 다음으로 폐지가 있습니다. 표준이 계속 아무도 쓰지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이제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최소 5개국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거 표준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8주 이내에 이제 중앙사무국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 의사는 이제 어떤 TMB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런 표준이 폐지가 되었지만은 이 표준이 폐지가 됐는데 우리가 모르고 폐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준의 폐지된 표준 같은 경우에는 복원하는 루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다시 이러한 국제 표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기술종합포 및 추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종합포 같은 경우는 IEC만 있고요. 그 다음에 ISO는 없습니다. 정오표 저도 KS 표준 만들면서 처음으로 정오표 있는 걸 봤는데 얘는 IEC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된 보족이라든가 버전이라든가 어멘드먼트, 그 다음에 개정 사항들은 이제 새로운 심판으로 이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관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등록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TC나 SC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지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등록과 관련 것도 똑같이 TC랑 SC에서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TC나 SC의 역할이 뭐냐? 국제 표준의 관리 및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고 등록하고 이런 일괄적인 행정 절차는 다 이러한 TC나 SC에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카피라이트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ISO IC 또는 ISO/IEC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냥 이거의 소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저작권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저작권은 되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저작권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ISO나 IEC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쪽에 저작권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KS를 만들죠. ISO 부합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ISO나 IEC에 이제 돈을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돈도 내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다른 데서 ISO를 번역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의 침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셔가지고 어떤 모든 문서를 만들 때나 이런 거 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점심 먹고 졸리고 지루한 시간대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